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아하! 그렇구나 알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의 주제는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gentrification. gentrification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gentrification은 1964년에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영국의 상위 계층을 뜻하는 단어 gentry에서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의 중산층 젠트리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 낙후했던 동네가 고급스러워지는 것을 보고 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동네가 고급스러워지면 기존에 살던 입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요. 생활의 참견 김양수 작가님의 만화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친한 작가님들과 함께 좋아하시는 술을 이제 한잔 하시려고 홍대 가셨어요. 근데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김양수 작가의 경제 참견 함께 보시죠. 지인 K와 술을 한잔하러 젊음의 거리 홍대로 나왔다. 정말 오랜만이야, 술 먹는 거.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네. 나만 믿어. 홍대는 내 구역이잖아. 하지만 K씨의 단골 술집은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여기 한 달 전에 왔었는데 망했네. 다른 단골 술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일주일 전에 왔었는데 저긴 아직 있다. 빨리 들어가자. 여기 어제 왔었는데. 그 많았던 홍대 단골집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이태리 식당이었는데 거기 빵이 진짜 맛있었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시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거리라고 하는 홍대,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경리단길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현상에는 발생지, 원조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조는요, 바로 미국 뉴욕의 로어 맨하튼이요. 네. 지금은 화려한 이 전 세계의 중심 지역이지만 1950년대에는 미국에서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서 그냥 방치되어 버린 창고, 공장이 참 많았었다고 해요. 그러면 임대료가 참 저렴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돈이 없는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작업실을 차리면서 동네가 예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텅 비고 황폐했던 곳이 활기가 생기고 독특하게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동네가 예뻐지니까 너도나도 이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중산층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오고 상업지역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싼 맛에 살고 있던 예술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홍대가 핫한 동네로 뜨면서 서교동에 있던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합정동으로, 또 망원동으로, 더 밀려서 당인동으로, 요새는 양평동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좀 뜬다 싶은 동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고요. 사람들이 몰리면 임대료가 오르고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떠나게 되는 거죠. 다른 동네로 이렇게 옮겨가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홍대 지역의 중심인 서교동에서 25세부터 34세까지 젊은 인구가 서울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뜨는 동네에 자본이 유입되면서 그 동네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뭔가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사동 가로수길 가면 원래 있던 독특한 샵들은 많이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옷가게,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 동네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는 이름하여 문화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울, 또 뉴욕, 런던 이와 같은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비슷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은요,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살고 있던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은요, 인구가 8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요. 건물주들이 장기로 주민들에게 임대를 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단기 임대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서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둥지 내몰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도시 재활용이에요. 도시 재활용 측면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장점도 있는데요. 낙후 지역에 좋은 주거시설, 상업건물, 쇼핑몰, 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시내티나 클리브랜드, 피츠버그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가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첨단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상권이 발달하면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면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렇다면요,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각 도시에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처방전 살짝 들여다볼까요? 먼저 독일 베를린입니다. 베를린도 관광객들이 연간 1200만 명이 찾아서 임대료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 임대를 법으로 금지했고요.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할 때 지역 평균 임대료의 10% 이상을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렌탈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동네, 서울숲이 있는 성수동에서도요, 특정 지역을 지속 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서 건물주들이 임대 기간을 최대한 늘리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겠다는 자율 상생 협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사회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죠. 보기만 해도 뇌에 쏙쏙 박히는 경제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